그 관세 협상 많은 그 수고를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상당히 그 역부족이었고 또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이런 걸 볼 때 스스로도 결국은 이 협상 자체가 그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상당히 그 내용적으로 볼 때도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대미 관계에서 그 관세 측면에서 한미 FTA에서 누려왔던 그런 어떤 우월적 지위가 이번에 사실은 다 날아가 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상당한 그 경제에 어떤 주름살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또한 그 대미 투자 관계에서도 이게 일본이나 EU에 비해서 상당히 과도하게 우리가 약속을 한 것이 아닌가. 결국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GDP의 한 10% 수준, EU 같은 경우에도 한 7% 수준 그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20% 이상 그런 그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조선업 협력이라든지 다른 그 여러 가지 반도체 이런 그 협력 관계를 말씀하셨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을 그러한 엄청난 액수를 약속했다는 것은 상당히 그 앞으로 그 향후 우리 경제 운용에 또 기업들의 어떤 행보에 구속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이나 이런 그 소고기 과체류 그 개방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상당히 민감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뭔가 정부가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들고,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볼 때 저는 이것이 실패한 그 협상이었다. 또 상당히 좀 굴욕적인 그런 인상도 주는 그런 협상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 결과가 오게 된 것은 결국은 그 이재명 정부의 대미 외교에서의 그런 그 실패, 또 이재명 그 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전직 중국 대사를 찾아가서 세세 외교를 언급을 한다든지 이런 그 불필요한 그 행보들을 하고, 또한 그 임기 초에 무슨 중국 전성절 행사에 참석을 검토한다는 식으로 계속 뉴스가 나왔고, 이러한 지금 미중 간의 상당한 패권 경쟁이 치열한 이 상황에서 현 정부가 상당히 친중 행보를 한다는 것은 미국의 어떤 정가나 외교가에서는 상당히 어떤 하나의 이 현 정부에 대한 인식으로 이미 자리가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6월에 G7 정상회의 당시에도 일방적으로 사실상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이 되고, 그 이후에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위성락 안보실장의 그런 미팅도 사실상 일방적으로 철회가 되고, 또 우리나라 재무통상 관련 이 장관 미팅도 사실상 7월 달에 불발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한국이 미국의 관계에서 상당히 패싱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너무 현 정부가 다급하게, 너무 조급하게 굴욕적으로 이 협상에 임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결과 또한 상당히 굴욕적으로 일본이나 이런 EU의 경쟁국에 비해서 기존에 우리가 우리가 누렸던 그런 경쟁력 우위를 완전히 상실당함으로써 향후에 그런 경제 운영에 상당한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지금 IMF도 세계 경제 전반적으로 회복이 된다고 지금 경제 성장률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주요 국정이 유독히 지금 경제 성장률의 전망을 1%에서 0.8% 내렸어요. 아시아 개발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1.5에서 지금 0.8로 내린 상황인데, 이러한 저간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볼 때 현 정부가 그러한 외교, 국제관계, 대미 외교, 한미 동맹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어떤 지금 실패의 길로 감으로써 결국은 임기 초에 이 대미 관세 협상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변곡점인데,
향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뭐 이재명 정부가 대미 외교 실패했다. 또 그다음에 요번에 뭐 협상은 굴욕적이고 또뭐 굴욕적이게 볼 수밖에 없죠. 이 여러 상황이. 가지 실패했다고 말씀하셨. 저는 거기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은요, 우리 이거 초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부가 지금 6월달에 새 정부가 들어오기 전까지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그때 일본과 EU는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물론 기재위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저를 빨리 해주셔가 제가 미국을 최대한 빨리 가려고 해서 그 협상을 하는데 29일날 가지 않았습니까? 3일 남았습니다. 3일 의원님. 그동안에 만약에 협상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질의 시간이 조금 그래서 저는 우리 구윤철 경제부총리께서는 할 역할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경제부총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현 정부의 기본적인 그런 어떤 성향이라든지 그 미국과의 관계 또 중국과의 관계 이런 측면에서 현 정부가 상당한 그런 어떤 그 한미 관계에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현 상황이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윤철 부총리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부족이었던 거예요. 역부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고 이제 평가를 하시지만은 이것이 최악이 될 수도 있다. 이 현 상황이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달라는 것이고 지금 뭐 잘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성공했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명보다는 향후에 한미관계라든지 이런 국제관계를 사실 경제협력도 협상도 국제관계, 한미관계라는 이 큰 외교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 정부에 대해서도 이러한 향후의 경제 운영에도 상당한 그런 외교관계 중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런 앞으로 경제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을 강력하게 하시고 그런 뭔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희들이 제가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뵈니까요. 정상회담을 다음 주 하자. 진짜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은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좀 그래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아마 이제 그 불력적인 협상의 결과에 따른 일부 좀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상당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의원님, 이 굴욕적인 거 진짜 아닙니다. 저희들은 진짜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동안에 한국은 이 협상 시간이 짧았습니다. 정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렇지만은 새 정부 바뀌어서 진짜 시간 따져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를 진짜 줄기차게 매달려서 협상을 뭐 국민들 보시기에 잘했다는 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소나기를 피했다.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이렇게. 예, 어쨌거나 하여튼 의원님 이게 다 정부의 공통적인 노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우려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미 투자에 있어서 저희들이 과도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3,500억 중에 억불 중에서 1,500억 불은 우리가 조선에 완전히 얼라이언스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한국만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시고 나머지 분야도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분야가 한국의 우월점이 있는 분야입니다. 미국이 5,500억 불도 아마 이런 분야 투자를 하라고 했을 때 오히려 한국한테는 저는 이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또 영국이 6천억 불을 해야 됩니다. 이유가 그 부분도 아마 이런 분야 했을 때 영국보다는 한국에 장점이 있다. 이렇게 따졌을 때 의원님 힘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거 한국이 적극적으로 갔을 때는 우리 돈 3,500불에다가 일본 거 5,500불, EU 거 6천억 불까지도 이쪽으로 갔을 때 누가 위너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 좀 힘을 실어 주시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오히려 이 기회로 전환을 시키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